다음 주가 이제 청문회 정국입니다. 총리부터 이제 슬슬 청문회 시작하죠. 법무장관 내정자 한동훈 청문회는 가장 뜨거운 청문회가 될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외교장관 공관에 간다, 뭐 이런 보도와 관측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제가 임기 중에는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 누구든지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준다. 이 새만금과 이 전라북도를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자, 그런가 하면 관저 물색이 녹록지 않은 모양입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 검토했던 육참 공간은 너무 노후화됐다. 비가 샌다면서요. 리모델링은 최소 몇 달 걸린다. 외교부 장관 공간은 1년 전에 리모델링, 연회장 등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해당 공간은 5월 9일까지 사용한다. 5월 10일 취임식 맞춰 바로 입주가 어려워서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은 불가피하다. 뭐 괜찮죠, 며칠. 확정 시 주 2, 3회 외교 행사 열리던 외교장관 공간 대체지 물색이 숙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아 실장님, 지금 육참 공간이 너무 안 쓰고 오래돼가지고 거기가 비가 새고 벌레가 나오고 뭐 우풍이 들고 그 정도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좀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좀 검토하고 발표를 하지 왜 저렇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옛날에 청와대 말기에 그 외교장관 공간에 가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외교장관 공간은 손도 댈 것도 없고요. 굉장히 좋아요. 어허.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러면 외교장관 공간을 쓰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저렇게 뭐 5월 10일 이후에 지금 현재 있는 서초동 사저에서 당분간 출퇴근하신다는 이런 얘기도 없었을 텐데, 급하고 바쁜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예비비 때문에 고생했던 거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애초에 왜 유참 공간을 얘기를 했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못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되기로 한 거니까 뭐 서초동 주민들도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얼마간 출퇴근 거기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그 대통령 되셔서 국민 잘 보살펴 달라는 한 마음으로 국민들 다 마음을 모으고 있으니까 다소 불편한 것들 다 감안하고 넘어가서 지금이라도 이제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또 시간 허비하지 않게 저는 뭐 인수위에서 잘 검토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장관 공간은 꽤 괜찮다, 좋다. 대통령 공간으로 뭐 적절하다 이런 거군요. 자, 대통령 취임에 맞춰서 취임 당일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5월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개방 예정이다. 11일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이 돼요. 꽤 넉넉하게 개방이 되죠. 1차 개방 기간 5월 10일에서 20일까지 인터넷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하루 39,000명 관람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취임식이 5월 9일이죠. 10일이죠. 그러니까 취임식 때 맞춰서 청와대를 개방하게 되면 이재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워줘야 되니까 10일 오전에 10시에 개방하려면 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워줘야겠군요. 그때 또 논란이 좀 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9일날 본인 스스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9일에 나와서 하룻밤을 모처에서 지내고, 그리고 10일날 취임식에 참석한 다음에 양산 사저 내려가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태죠. 그러니까 아마 9일 전, 그러니까 10일 전에, 10일 0시가 되기 전에 이제 직무를 마치고 나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 날 이제 개방을 하는 건데, 원래는 조금 본 것처럼 오전 7시부터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다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만 뭐 관저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상황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에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이 많은 거죠. 경호처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좀 준비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10시부터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청와대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저희 조금 전에도 이제 군관 관저 문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으로 관저를 옮기려다가 다시 외교부 장관 옮긴다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자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뭘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거기 들어가서 윤석열 당선인 측이 내일부터 개방하니까 뭐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누가 생각해도 청와대를 개방하려면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동선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럼 건물들은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과연 10일 날 그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해서 바로 개방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 전 개인적으로 약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예. 고민정 의원이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잔인하다라는 입장을 냈군요. 왜 하루빨리 퇴거하게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원래 김은혜 대변인 때 김은혜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가 대변인을 할 때 10일 0시에 개방하겠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거기 관저에 있는 대통령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또 그때 김은혜 대변인이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세입자는 무서운 집주인은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바로 쫓아내지는 않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죠 논리가. 0시에 개방한다 그러면 그전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0시에 개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논란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전에 나가겠다 얘기를 한 건데 거기서 고민정 대변인은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9일에 먼저 나오겠다라고 합의가 뭐 원만하게 다 된 거니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만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성김대사, 성김대사랑 어제 저녁에 만찬, 비공개 만찬을 했다고. 정진석 의원 모습도 보이고. 정진석 부의장, 조태영 의원 이렇게 그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 참모였던 조태영 의원 그리고 오랜 친구이자 뭐 충남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 왔었던 우리 정진석 부의장 등에서 성김대사와 함께 저녁 만찬하면서 한미 관계, 외교 관계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굉장히 취임식하고 빨리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될 거란 뭐 관측도 있죠. 아마 5월 20일경에 그 방한을 해서 양 한미 정상회담을 할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역대 보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을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그동안 국민들이 염려하셨던 동북아 정세 속에서의 한미 관계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제대로 바로 잡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협력이 이제 본격 가동되는 게 아니냐. 아까 저 사진을 보고도 그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더군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